안녕하세요. 갈등 해결과 자기권리 주장하기 교육을 맡은 풍안고등학교 특수교사 장지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 갈등 해결 방법과 자기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학교입니다. 학교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버스를 운전해 주시는 기사님, 그리고 배웅터치기미 선생님, 맛있게 밥을 해주시는 급식실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배려란 서로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배려라고 합니다. 학교는 다시 한번 말하면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인권들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인권은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우리가 인권이라고 합니다. 천부인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인간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자동적 그리고 자연적으로 가지는 권리를 우리가 인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 여자, 어린이, 노인, 다양한 종교, 다양한 인종, 그리고 장애와 비장애, 우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인권은 기본적인 권리로서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먼저인 권리이고요. 인권은 책임을 동반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인권은 개인과 집단을 모두 포괄하는 우리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그리고 오후까지 우리 학교에서 오랜 시간 선생님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친구들, 선생님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즐거운 일도 있지만 가끔은 친구와의 다툼이라든지 선생님에 대한 서운함, 다양한 문제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함께 지내는 공간에서 친구들과 기분 좋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이러한 문제 상황을 우리는 갈등이라고 합니다. 갈등은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이렇게 생기는 일로서 우리가 학교에서 다양한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3가지 정도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우리 원하는 수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선생님이 계신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번 영상으로 봐볼까요? 자, 오늘은 야구 수업을 할 겁니다. 늘품아, 너는 오늘 위험하니까 학습 도움실에 좀 가 있어. 네, 나도 하고 싶은데. 자, 두 번째입니다. 친구가 놀려서 싸운 경험. 우리 영상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 늘품이 왔어. 야, 너 이거 펜, 이거 좋다. 내 거야 이거. 내 펜. 왜? 너 한번 맞아볼래? 그게 아니라. 너 새끼야, 너 조용히 해.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선생님! 선생님 방금 늘품이가 저한테 책 던졌어요. 학교 폭력했어요. 뭐? 늘품이는 오늘 진술서 써서 학생부로 제출해. 예스. 그게 아니라. 세 번째, 동아리 선정할 때, 학기 초 동아리 선정할 때 과연 내가 스스로 결정했는지 그 영상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정하는 시간이야. 다들 정했죠? 늘품이는 몸이 불편하니까 영어 감상부 들어가라.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보니 기분이 썩 좋지 않네요. 자, 이러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첫 번째, 크게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한다. 두 번째, 울며 떼를 쓴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때린다. 우리 이러한 폭력 행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넷째, 그냥 참고 넘어가요. 우리가 앞선 늘품이가 그냥 참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표현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의사소통, 의사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공부할 문제 다 함께 알아보고 바로 수업해 보겠습니다. 인권과 자기권리를 알고 갈등 상황에서 자기권리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사표현이란 무엇일까요? 이 의사표현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느낌을 언어나 몸짓 등으로 드러내어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말로써, 그리고 뭐 수화로써, 그리고 그림으로써,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내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는 것을 의사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의사표현 가운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 다른 사람의 말이 이해가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말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좀 더 쉬운 내용으로 설명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 이럴 때는 우리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말을 하는, 그리고 의사표현을 하는 그런 습관들을 들여야 되는데요. 내가 주말에, 그리고 내 학교에서 즐거웠던 일들을 선생님이라든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럴 때는 내 말이 너무 빠른지,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달라고 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의사표현,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는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해도 안 듣고 무시해요. 굉장히 속상하죠. 이렇듯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난 다른 사람의 생각이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표현하고 잘 듣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들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좀 더 쉽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듣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을 하면서 기분 나쁜 일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친구들에게 표현해 주세요. 내가 어떨 때 기분이 좋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네가 나를 칭찬해줘서 기분이 좋아. 네 응원을 들으니 내가 더욱 힘이 나게 돼. 네가 위로해줘서 마음이 따뜻해졌어. 친구나 주변인들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생각과 감정을 정확히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혼자 말하기 어려울 때 부탁할 사람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의사소통을 부탁하면 좋을지 평상시에 생각해 두세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도움을 요청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때는 누구와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내 기분은 어땠는지, 그리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배운 것처럼 내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해 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친구들과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갈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사표현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의사소통 전문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활동입니다. 자, 두 번째 활동, 나의 권리 알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의사표현의 중요성과 의사표현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권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 권리를 배운다면 타당한 근거에 맞춰 의사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리란 무엇일까요? 권리란 상대방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권리라고 합니다. 힘, 파워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리는 권리라는 힘을 얻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죠. 그러한 행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권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존중받을 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네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 권리, 세 번째는 사회를 변화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존중받을 권리입니다. 존중받을 권리 안에서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안전할 권리, 가정과 가족을 지킬 권리, 그리고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할 권리입니다. 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서 여러분들, 친구들이 여러분 욕하고 놀릴 때 기분이 어떻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선생님이라든지 친구들이 있을 때 기분이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친구들을 만날 때 배려하고 이해한다면 서로의 존중받을 권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과 가족을 가질 권리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이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을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연애, 결혼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가족을 가질 권리를 가집니다. 나를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때 나는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자신에 대한 정보의 비밀 보장과 자신만의 공간을 가질 권리로서 여러분들은 누군가 내 사진을 찍고 무단 배포한다든지 나의 이름, 그리고 핸드폰 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유포한다든지 이러한 경우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에 어긋납니다. 혹시나 내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할 때 어떤 용도인지 어떤 목적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면 절대 알려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 권리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직업을 가질 권리입니다. 우선 우리는 직업을 가져야 되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경제적인 생활,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형성,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가 자아실현하면서 행복하기 위함이겠죠. 우리 고등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직업을 갖기 위함이겠습니다. 우리는 향후 성인이 되어 직업훈련을 받고 직업을 가지고 적절한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스스로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 수 있는 이러한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받을 권리입니다. 집 근처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교육받을 권리를 뜻하는데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먼 거리 학교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수학여행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수학여행을 거부한다든지 하면 이 교육받을 권리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할 권리입니다. 건강을 위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때 학생들은 동네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 필요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권리, 이를 건강한 권리라고 합니다. 다음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이나 정보에 접근할 권리, 정치에 참여할 권리, 문화와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 한번 알아볼까요? 자,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권리 가운데서는 접근의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이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를 접근의 권리라고 합니다. 우리 건물 접근할 권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학생의 경우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동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이럴 때는 우리 학생들이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에 접근할 권리로서는 우리가 너무 어려운 교과서를 사용해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이 너무 많은 교과서보다는 그림과 간단한 설명으로 된 교과서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예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사람들끼리 모여 여러분들의 주장을 외치거나 그 주장을 들어줄 대표를 뽑는 것과 같이 정치 생활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이를 정치에 참여할 권리라고 합니다. 현재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우리는 대통령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교로 보면 나도 내가 학생회장 선거라든지 반장 선거에 나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을 때 비로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권리 참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화와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이를 문화와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라고 하는데요. 내가 손이 없지만 미술 활동을 하고 싶을 때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너무 어려운 외국어 같은 경우에 한국어로 녹음된 만화를 통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게 한 것이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권리에 대해서 잘 알았다면 여러분들의 행복한 권리를 함부로 빼앗거나 괴롭히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은 규칙을 정했습니다. 이를 뭐라 할까요? 바로 법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장애인의 경우 법적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법이 있습니다. 이를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 고용, 교육 분야, 그리고 정보통신 의사소통 분야, 그리고 문화예술, 체육 분야, 그리고 체육시설에서 여러분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교육 분야에 대해서 보자고 하면은 필요하다라고 하면 보조 선생님이 이렇게 배치가 된다든지 아니면 시험 또는 평가 과정에서 확대 답안지를 제공받는다든지 능력의 평가를 위한 보조 수단을 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활동, 자기권리 주장하기입니다. 내가 인권에 대해서 알고 나의 권리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하면은 그 권리를 바탕으로 내가 필요한 나의 자기 권리를 주장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권리 주장이란 무엇일까요? 자기권리 주장은 첫째,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목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누가 가장 잘 아나요? 바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말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자기관리 주장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동아리를 선택할 거야. 난 친구들과 함께 배드민턴 동아리에 들어갈 거야. 세 번째는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 내가 자기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권리를 알고 권리를 위해 행동하는 것. 경사로가 없는 학교에서 경사로를 설치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자기 권리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요약해 보면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 권리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자기 권리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권리 주장이 중요한 이유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것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이죠. 둘째,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기 권리 주장을 함께 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친구들과 어른들이 옆에서 도와줄 것입니다. 자, 셋째, 자기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처음에 결정하는 거, 선택 가운데 결정하는 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결정을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고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나에게 자신감을 길러줍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면 나의 자신감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 권리 주장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원하는 것을 얻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감을 갖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기 권리 주장을 위해서 도움을 줄 사람들은 친구, 선생님, 가족들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이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향후에 성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인이 된 후에 밖에서 우리 누군가의 다툼이나 오해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면 경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경찰서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말했는데 듣지 않았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이 상황을 정확히 아는 부모님이나 직장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수화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수화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기 어려운 사람은 내 이야기를 전달해줄 편한 사람을 불러야 되겠습니다. 가족, 친구, 선생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는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정리하기입니다. 자, 갈등 상황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우리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러한 권리와 자기 주장에 함에 있어서 우리 늘품이가 정확하게 배웠다라고 하거든요. 한번 우리 영상으로 봐볼까요? 우리 원하는 수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선생님이 있을 때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오늘은 야구 수업을 할 거예요. 늘품아, 오늘도 위험하니까 학습 도움실에 좀 가서 쉬어라. 선생님, 저도 수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요. 학생들이랑 같이 체육 수업에 참여하고 싶어요. 아, 미안해. 선생님이 네 마음을 좀 헤아리지 못했구나. 아니에요. 그러면 늘품이는 타자할 때 위험할 수 있으니까 티볼을 이용해 볼래? 좋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선생님, 저에게는 수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수업에 배제하려고 했으나 난 수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야구에 참여하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나의 권리를 주장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친구가 놀려서 싸운 경험. 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오, 늘품이! 너 이리 와, 이리 와. 오, 야, 이거 펜 좋다. 오늘 내 거야, 이거. 내 펜 줘. 아, 왜? 나 한 대 맞을래, 오늘?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할 권리가 있어. 너 나 괴롭혀서 너무 속상해. 나 이 사실 선생님들한테 다 말할 거야. 쟤한테 말한다고? 아이, 장난이잖아. 우리 친해서 그러잖아. 이건 안전한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폭력 행위야. 앞으로 그러지 마. 알았어. 미안해.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알았어. 자, 이 영상 보니까 우리 늘품이가 우리는 서로 존중할 권리가 있어. 네가 날 괴롭혀서 나는 많이 속상했어.
라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행위는 학교폭력 행위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늘품이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요.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바로 선생님에게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아리 선정입니다. 동아리 선정할 때 늘품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을 정하는 시간이야. 다들 정했죠? 근데 늘품이는 몸이 불편하니까 영화감상부 들어가라. 선생님, 동아리는 제가 결정할게요. 선생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저의 교육받을 권리와 자기결정권에 어긋나요. 저는 배드민턴을 하고 싶어요. 아, 그래. 너가 의사표현을 잘 해줘서 고맙다. 선생님이 배드민턴부 한번 알아봐 줄게.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보니까 우리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저의 자기 결정권과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는 배드민턴부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잘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갈등 상황에서 이렇듯 자기 권리를 잘 주장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선생님이 문제를 냈는데 한번 풀어볼까요? 자, 상대방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권리라고 하겠죠. 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학습에 참여할 권리는 안전할 권리이다. 원하는 장소에서 학습에 참여할 권리, 안전할 권리일까요?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이를 수업에 참여할 권리, 교육에 참여할 권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 권리 주장의 설명에 대해서 틀린 것, 아닌 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하고 싶은 것을 내 목소리로 외치는 것, 자기 권리 주장. 그리고 권리를 알고 권리를 위해 행동하는 것. 내 삶의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 어떤 게 틀릴까요? 네, 맞습니다. 3번은 틀린데요. 내 삶의 결정을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자기 권리 주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활동지에 한번 스스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권리를 찾아보고 자기 권리 주장을 해보는 건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적어보고 그와 관련된 권리 그림을 찾아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과 관련된 권리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담임 선생님, 교과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학교폭력의 유형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우리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